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평가원 화작 파트 해설 수업입니다. 일단 화작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작이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시험지거든요. 잘 분석하시고 잘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세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38번부터 42번까지 아마도 여기서부터 곤란을 겪은 학생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원 1. 도서관에 전파 식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새로 단장한 지 일주일이 지났네. 학생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럼 새로 설치한 전파 식별 시스템에 대한 건데 부원 2. 맞아. 반 친구들이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 그런 말을 들으니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부원 3. 전에는 대출이나 반납을 하려면 줄을 길게 서야 했는데 이젠 안 그래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 그럼 줄이죠. 줄을 길게 안 서게 된 게 좋아졌다. 바코드를 한 곳씩 일일이 찍느라 학생들이 몰릴 땐 시간이 많이 걸렸지.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전파 식별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 반납할 수 있는 건 줄을 길게 안 서도 된다는 내용과 관련된 거죠, 지금. 다음. 자가대출 반납기를 사용하게 돼서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된 덕분이기도 하고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된 거 이것도 설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도서부 입장에서도 새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장소관리도 효율적이지 않니? 전보다 훨씬 빨리 끝낸 것 같아. 그러니까 장소관리가 효율적이라는 것도 설치 효과죠, 지금. 그래, 장서 점검기로 한 번에 많은 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있지 않은 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찾기 쉬워졌어. 학생들이 책을 찾기 쉬워진 건 장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덕분에, 그럼 역시 연결된 거네요. 그 덕분에 교과와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책을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할 수 있었어. 그럼 이것도 설치 효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을 읽을 때 중요했던 건 설치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도서부 입장에서도 장소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교과와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책을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가 지금 설치 효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요게 왜 중요했느냐 하고 이제 38번 문제를 보시면 38번에서 이 설치하자고 건의를 했을 때 이 설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적었는데 이 글을 참고할 때 이 효과 적은 걸로 적절한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1번을 보면 원활한 장소 관리로 학습과 관련된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이것도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그 설치 효과로.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글을 읽으실 때 설치 효과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요거를 잘 보셨어야 돼요. 학생들이 줄을 안 서는 것도 효과지만 우리들이 장소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효과고 그로 인해서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잘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연결된 거니까 1번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가 막상 쉽지 않아요. 2번을 볼게요. 학생증 없이 도서를 대출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음. 근데 아이디 비밀번호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보원일이 좋은 생각이야. 학생증이 없더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자.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은 여전히 입력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안 하게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려요. 그 다음에 3번을 갖고 고민하시는 학생도 꽤 있던데 3번을 보시면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설치 효과가 이거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설치 효과 2번에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뭘 전제한 거예요? 점심시간은 이전에도 개방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 말고도 다른 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니까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다는 틀리죠. 설치 이전에도 점심시간에는 개방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 이런 오류들을 확인하는데 본인이 뭐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화작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내는구나 확인하고 더 많은 문제를 통해서 대비를 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화작이 이번에 쉽지 않았다는 건 시간이 걸릴 뿐더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숨겨놓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확인을 오래 해야 되든지. 정답 1번입니다. 꼭 이 오류들 다 음미해 보셔야 돼요. 특히 헤매신 분들은 더더욱. 자, 그 다음에 41번을 볼게요. 날을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월해진 대출 반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이 수월해진 대출 반납 보면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결과고 D는 그 원인이니까 시간의 흐름 아니죠. 예, 이거는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얘도 별로 어렵진 않죠. 이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니까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니까 1, 2번 지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3번부터 잘 보세요. 3번 수월해진 대출 반납과 대출 가능 시간 확대는 모두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월해진 대출 반납은 인과적 구성이에요.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화작 볼 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이 선지에 껴맞추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월해진 대출 반납과 이것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 이 말에 껴맞춰 버리면 얘를 길게 줄 서는 일? 이게 문제점 아니었나?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게 전파식별 시스템 덕분이니까 얘가 해결 방법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맞는 건가? 전 이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화작은 항상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과적 구성이 맞는 건데 부분을 잘라서 빼면 마치 3번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수월해진 대출 반납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얘도 봐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로 대출 가능 시간 확대 이것도 언급을 했는데 요것도 지금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때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현재와 과거 대조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아닌 거예요. 전체 구조가. 근데 얘도 껴맞춰 볼까요? 시험장에서 문제점. 문제점은 점심시간에만 대출했다는 게 문제점 아니야? 그럼 해결 방안이 있나? 하고 찾을 때 얘가 눈에 띄는 거예요.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됐다. 그럼 이게 해결 방안 아니야? 근데 사실 여러분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됐다는 건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해결된 모습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순간에 이런 껴맞추는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원래는 3번이 틀린 거지만 그 순간에 헷갈린다면 3번을 남겨놓고 정신 차리고 뒤에 선지를 보는 거죠. 화작은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4번은 당연히 틀려요. 세단장 기념행사가 뭐 현상의 원인 분석하고 결과 제시하고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기념행사 이런 거 하니까 오라는 거니까 이건 바로 지울 수 있는데 5번을 보면 5번 선지에서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은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와 달리 일련의 절차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일단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을 보니까 먼저 이거 하십시오. 만약에 학생증이 없을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십시오. 그럼 화면에 표시된 도서 목록을 확인한 후 먼저 요거 한 다음에 도서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대출 또는 반납 버튼을 누르고 완료된 후 이거 절차를 순서대로 얘기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와 달리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절차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얘는 어떤 식으로 껴맞춰도 절차 제시한 게 아니에요.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5번이 정답이라는 건 손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히 3번을 갖고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은 사실은 틀렸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선지 내용대로 껴맞히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거 5번이고요. 그 다음 42번. 요게 화작에선 오답률 1등이에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나를 고쳐쓰기 위해 활용한 점검 항목이다. 가마를 기준으로 나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가나다라마 각 항목 점검하는 건데 바로 선지를 볼게요. 1번 가. 안내문에 제목이 없어 독자의 주목을 끌기 어려우니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제목을 만들면 어떨까? 나가 시작할 때 제목이 없는 건 금방 확인이 돼요. 그럼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을 만들면 어떨까? 이건 맞는데. 그리고 2번 나. 안내문을 쓴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글의 처음 부분에 목적을 기술하는 것이 어떨까? 글의 처음 부분 이거예요. 그 뒤에는 항목별로 슬라이드가 제시되니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학교 도서관이 새 단정을 마쳤습니다. 전파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 있죠.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거. 이게 안내문을 쓴 목적 아닌가? 이게 목적이라면 2번은 틀렸는데 이미 목적이 적혀 있는데 목적을 기술하는 것이 어떨 거냐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바로 2번을 못 찍어요. 이게 화작이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 같긴 한데 목적이 만에 하나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한 다음에 얘가 목적이면 2번의 점검은 틀려요. 그래서 2번을 남겨놓고 나머지 선지들을 보는데 근데 2번을 남겨놓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세요.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래놓고 3번을 보면 대출 가능 시간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우니 시간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어떨까? 시간이 명시적으로 지금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밝히는 거 당연히 좋을 테니까 요거 맞고 4번 아마도 2번을 걸어놓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4번을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걸어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제목으로 포괄할 수 없는 문장이 있으니 그 문장을 삭제하면 어떨까 이럴 때 이러려면 이거 슬라이드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제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2번을 붙잡아 놓지 않으면 대충 보다가 비는 거죠. 제발 없어라 이러면서. 이거 진짜 음미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근데 2번이 틀릴 수도 있겠다 잡아놓으면 결국은 이 4번을 확인하지 못하면 못 본다는 얘기가 되니까 걔 이거 찾아낼걸요?
대출 가능 시간 확대의 마지막에 도서부원은 앞으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대출 가능 시간 확대랑 뭔 상관이에요? 시간 확대 소개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삭제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예, 당연히 그림 같은 거 없으면 넣는 게 좋다는 얘기는 틀릴 리가 없죠. 이러면 2번 찍게 돼요. 2번. 제발 여러분 단순히 이게 왜 맞고 틀린지를 떠나서 시험장에서 화작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다루어야 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일단은 틀릴 수 있고 애매한 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 5번까지 정신 차리고 가셔야 돼요. 막상 정답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45번. 다음은 B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과 그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쓴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구들의 의견. 친구 1.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어. 문단의 연결을 위해서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친구 2.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나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고, 글의 통일성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 글의 주제예요. 글의 주제에 어긋나는 말 같은 건 삭제하다는 거죠. 다른 문단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지금 원래 B예요. 원래 B를 읽어보면 청소년이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과정을 소개를 했고요. 지자체나 지역단체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 그러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이거 강조를 했고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 중요성을 말했고요.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도 지역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얘를 이렇게 바꿨대요. 친구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근데 이 고쳐 쓴 글을 보면 이거 명백히 더 잘 쓰여진 게 주체를 나눴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자체나 지역단체는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바꾼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직접 문단과 이어지도록 지자체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자, 여러분들 추가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뀐 글에만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바뀐 글에만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바뀌기 전 글 있죠. 이게 위에 게 바뀌기 전 글인데 바뀌기 전 글에도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친구 말을 듣고 바꾼 거에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그대로 나오니까 추가한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짜증난다고요. 확인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거.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직접 문단에서 제기한 문제 중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방안을 추가하였다. 이러면 직접 문단에 제기한 문제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죠. 이게 원래 B였어요. 근데 직접 문단 앞을 보니까 지역 구성원의 노력을 강조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바뀐 글을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그리고 우리들 이게 지금 구분돼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지역 구성원 맞거든요. 이러면 B에서 지역 구성원의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닌가 하고 2번을 남겨야 돼요. 3번을 볼게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글 전체 내용과 부합함으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 유지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거 확인을 하기 전에 이런 거
보시면 글 전체 내용이라고 그랬죠. 글 전체 내용 이거 통일성이잖아요. 통일성이잖아요. 이거 친구 1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친구 1은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강조했고 친구 2가 지금 통일성을 위해서 뭔가를 삭제해야 된다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도 이 선지의 내용이 오류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엔 그걸로 제끼는 게 훨씬 낫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은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므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 삭제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바뀐 걸 확인해 보시면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 얘기는 삭제 안 됐어요. 여전히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 삭제하였다. 자, 글의 주제는 통일성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통일성을 강조한 거는 친구 2가 맞아요. 다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글은 뭐예요? 청소년의 국가유산 지킴이 이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이 왜 이 글의 주제랑 관련이 없어요? 이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5번을 지워낼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문단을 다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삭제한 게 아니라 이 문단의 내용과 중복돼요. 이 문단에도 그러니까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삭제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찾으려면 진짜 시간 걸려요. 글을 다시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만으로 뭔가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건 항상 선지에 집중해서 그 오류를 먼저 접근해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화작이 진짜 오랜만에 쉽지 않았어요. 6월 모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기조가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